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까지는 관세사 2024년 기출문제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즉 공부는 했는데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유형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41번 문제가 회계변경 오류 수정에 대한 말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좀 일부는 구석진대, 어느 교재도 없는 구석진대에서 출제가 된 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객관식 문풀 과정에서 좀 잔소리 비스무리한 걸 해드렸죠. 일부 내용은 모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아는 내용만 갖고도 정답은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침착하셔야 됩니다. 자, 맞는 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1번 문항 객관식 문풀 과정에서 푼 바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문제지만은 오류 수정은 성격상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에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사치인 회계 추정치 변경과 구별된다. 문풀 과정에서 푼 바 있습니다. 오류 수정은 회계 추정과 다르다. 구분이 된다.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3번 문항은 진짜 저 구석진대에서 어느 교재도 나오지 않는 공인회계사 시험 교재도 나오지 않는 구석진대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거 꼭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게 왜 틀렸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2번 문항 있다가 없다가 바뀌어지면은 맞는 표현이고요. 또 3번 문항은 끝에 없다인데 요게 있다. 아우 참 이런 자질구레한 데서 여기 출제가 되었네요. 하지만 이런 거 공부하시면은 더욱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문항, 5번 문항은 이건 굉장한 단골 메뉴입니다. 기본 수업 과정 때부터 요거 제가 챙겨드린 바 있었죠. 출제 빈도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의 다른 거래 등에 대해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5번 문항도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 등에 대해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표현인데 해당한다. 그래서 틀리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맞죠. 정답은 1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번 문제도 말문제인데 이게 정답이 5번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저 구석진대에서 출제가 된 문항입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문항은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공부는 했지만은 출제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옳지 아니한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기업이 만든 자산이 기업의 대체 용도는 있지만 지급 청구권이 없다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즉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진행 기준이 아니고 인도 기준법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해 줘야 돼요. 즉 인도 시점 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아무튼 좀 구석진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 49번 주당 이익과 관련된 응용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죠. 2001년도 보통주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 2001년도 기본 주당 이익을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먼저 주어졌어요. 일반적인 문제는 이걸 구하는 게 흔한 문제인데 요게 먼저 자료에 까꾸로 주어졌죠. 까꾸로문은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발행이 된 유상증자 주식수는 몇 주가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9월 1일 유상증자 주식수가 물음표가 되고 있죠. 이걸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대개는 이게 먼저 주어져 가지고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1095조를 구하는 게 일반 형태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까꾸로 얘가 주어졌고
9월 1일 유상증자 주식수를 구하는 응용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4월 1일 유상증자 정보를 보시면은 주당 발행 금액은 100원이고요. 공정가치는 150원이죠. 뭡니까?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가 실시가 되었네요. 그러면 번뜩 무상증자 비율을 무조건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현금 유입 금액을 구해 주셔야 돼요. 300주를 발행을 하였죠. 주당 100원에. 그래서 3만원 현금이 유입이 되었고, 그 다음 공정가치에 의해서 발행을 하였다면은 몇 주가 발행이 됐겠느냐. 그래서 현금 유입액 3만원 나누기 공정가치 150원 나누기 해주면은 200주가 발행이 되었을 뻔 하였겠죠. 근데 실제는 300주가 발행이 되었으니 100주는 무상으로 발행된 주식수입니다. 무상증자 주식수. 자,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하여서 무상증자 비율을 구해준다면 분자 무상증자 주식수는 100주가 되겠고요. 나누기 분모는 A 플러스 B라고 했죠. 유상증자 직전 주식수 800주가 A가 되겠고요. 플러스 B는 공정가치에 의해서 발행을 하였다면은 몇 주가 발행이 되었겠느냐? 200주가 발행이 되을 뻔 하였겠죠. 여기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분모가 1000주이고 분자가 100주이니 무상증자 비율은 10%입니다. 자, 무상증자 비율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풀었던 유형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자, 1월 1일 800주가 있었고요. 4월 1일 300주가 발행이 되었는데 얘는 무상증자 주식수 플러스 공정가치 유상증자가 섞여 있죠. 자, 무상증자는 무상증자 비율 10%를 800주에다가 적용을 해주면은 80주가 되겠고요. 무상증자는 기초로 보내준다고 했죠. 그래서 기초 때부터 880주가 1년 내내 흘러가는 것이고, 그 다음 300주 중 80주가 무상증자 주식수이니 이걸 뺀 나머지 220주는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 주식수입니다.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9달 동안 흘러가죠. 그래서 220주 곱하기 12분지 9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9월 1일 유상증자 주식수를 구하는 거죠. X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넉 달 동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12분지 4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준 게 먼저 자료에 주어진 1095주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항을 시키고 계산을 하면은 유상증자 주식수는 150주가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유형자산 재평가와 관련된 일반 형태의 문제입니다. 네, 요 재평가 쪽은 좀 시간이 다소 걸리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관세는 2001년 초 기계장치의 원가 만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였고 정해법이네요. 1년분치의 감가상각 비용 1000원임을 알 수 있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을 하고 있다. 2001년 말 공정가치 12600, 2002년 말 공정가치 6000원인 경우 재평가가 2002년도 6000원짜리가 된 경우죠. 이때 질문상 밑줄짝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되겠죠. 물론 여기 좀 이따가 풀면은 수익은 없고 비용만 나타나지만은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정보, 이익잉여금 대체하느냐 대체하지 않느냐 꼭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답니다. 자, 만원이고요. 1년분치 감가상각 비용 1000원이죠. 그럼 1차 연도말 장부금에 9,000원짜리가 12,600원짜리가 되었으니 재평가 잉여금은 3,6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연도에는 재평가액 12,600원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누기 잔존 내용연수 9년 나누게 해주면은 감가상각비용 1,400원을 빼면 2차 연도 말 장부금액 11,200원짜리가 6,000원으로 떨어졌네요. 5,200원만큼 떨어졌죠. 전부 재평가 잉여금의 감소
아니죠. 전부 재평가 소실 비용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전기에 인식이 되었던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없애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5,200원 중 3,600원 퉁치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다 없어지고 1,600원이 떨어졌죠. 더 추가. 그래서 요 더 떨어진 부분은 재평가 손실 비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비용이고요. 1년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비용이죠. 그래서 토탈 비용은 1,400, 1,600, 3,000원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3,000원만큼 감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번 문제는 보고기간 후 사건과 관련된 말문제가 또 짝짓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보고기간 후 사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정을 유하는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을 유하지 않는 사건.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특히 수정을 유하지 않는 사건의 가장 대표격, 즉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기업번입니다.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이 있는 경우, 요게 수정을 유하지 않는 사건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업번이 끼어있는 문항은 정답 탈락입니다. 수정을 유하는 걸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탈락, 2번 탈락이 되겠네요. 자, 니은번 영업 중단 계획의 발표. 긴가민가 참 헷갈립니다. 아예 몰라도 돼요. 자, 디귿번 넘어갑니다. 보고기간 말 존재하였던 현재 의무가 보고기간 후 소속 사건 확정에 의해 확인이 되었대요. 자, 요건 12월 말 존재하였던 의무이죠. 그래서 100원 금액을 인식하려 했는데 나중에 확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100원에서 120원으로 변동이 됐다. 그러면 100원을 120원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12월 말 존재하였던 사건에 대해 그 이후 추가적인 증거가 제공이 되어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이게 수정을 유하는 사건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이 있는 것이 정답 후보이니 디귿번이 없는 3번도 탈락입니다. 4번, 5번 두 개 남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 디귿번 수정을 유하는 것이고요. 리을, 미음 둘 중 하나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몰라도 돼요. 자, 리을번 보고기간 후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 파손. 뻔히 나오네요. 이 화재가 12월 말 현재 불난 게 아니죠. 이후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 부속 추가적인 증거가 제공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수정을 유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리을번이 끼어있는 4번이 정답 탈락이네요. 하나뿐이 없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몰라도 되고 미은번 몰라도 돼요. 이렇게 짝짓기 문제는 일부 내용 모르는 게 있어도 정답은 찾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감평 시험이라고 한다면 민법이라든가 감정평가 관계법규, 또는 관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세법, 또는 내국 소비세법, 이런 유형의 문제 가끔 출제가 되죠. 여기다 한번 사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 기말 자본의 계산, 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 5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표에 나와 있는 자본 관련 거래 내용 중에서 증가한 건 더해주고 감소한 건 빼주면은 12월 말 기말 자본 금액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바로 계산기 조작 들어갑니다. 기초 자본 5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2월 28일 현금 배당 2,000원 빼야 되겠죠. 자본 감소, 주식 배당은 자본 불변. 5월 15일 자기 주식 20주를 주당 150원에 취득했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을 하면 취득원가만큼 감소한다. 그래서 3,000원 빼줘야 되겠고, 유상증자는 자본이 증가하죠. 그래서 100주 곱하기 200원 해주면 2만원만큼 증가가 되겠고요. 무상증자는 자본 불변. 10월 5일 자기 주식 10주를 주당 180원에 매각 처분했답니다.
그럼 처분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그래서 1,800원만큼 자본이 증가하고 자기 주식 소각은 자본 불변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에서 증가 더하고 감소 금액을 빼면 바로 계산기초자에 비해서 기말 자본은 66,8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자, 이번 문제는 종합원가 계산 중 공송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출제된 문제는 그냥 일반적 형태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이걸 왜 두 번째 유형으로 몰아쳤냐면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공송품을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서 이렇게 이제 몰아놓은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관세는 종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인 전제 조건,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이 되었고,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중요한 정보. 검사에 합격한 수량의, 즉 합격된 제품 수량의 5%를 정상 공손으로 간주하고요. 공정의 10% 시점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이때 정상 공송품 수량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박스에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물량 흐름을 체크를 해준다면 기초 제공품은 2,000개고 완성도는 20%입니다. 그리고 착수 물량 3,000개, 완성품 물량 4,000개, 그리고 공송품 수량도 아예 주어졌네요. 500개, 기말 제공품 수량 500개인데 완성도는 60%입니다. 그러면 이 완성품 수량 4,000개는 기초에서 2,000개, 단계 투입된 3,000개 중에서 2,000개가 완성이 되었고 3,000개 중 500개는 공송품, 3,000개 중 500개는 기말 제공품으로서 남게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합격된 제품 수량을 구하는 겁니다. 검사 시점이 10%라고 하였죠. 자, 기초 2,000개 얘는 20%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 30, 40, 50 이렇게 쭉 진행을 하죠. 검사 시점 10%는 작년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은 했긴 했는데 단기 합격된 것이 아니고 전기에 합격이 된 거죠. 왜냐면 기초는 20부터 30, 40, 50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10% 요 시점은 전기에 통과를 한 겁니다. 아무튼 단기에 합격된 제품은 아닙니다. 전기에 합격된 겁니다. 뭐가? 기초는. 그리고 단기 착수가 되어서 완성된 2,000개는 무조건 합격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500개는 완성도가 60%죠. 자, 검사 시점 0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10% 통과하고 20, 30, 40, 50, 60 일때 12월 말 기말을 맞이한 겁니다. 아무튼 기말은 검사 시점 10%를 통과한 겁니다. 통과했으니까 60% 시점에서 12월 말 걸쳐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500개도 합격된 제품, 그래서 토탈 합격된 제품은 2,000개와 500개를 더한 2,500개가 되겠고요. 요거에 5%가 정상 공송품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125개가 정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비정상 공송품 수행에 출제가 되었다면 공송품 수행 500개에서 정상 125개를 빼면 375개가 비정상 공송품 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5번 활동기준 원가계산.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얘는 좀 시간이 다소 걸리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으로 몰았습니다. 자, 관세는 A, B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 자료 1은 A, B 생산 원가 자료가 되겠고요. 자료 2는 활동 원가 계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이때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의한 A의 한 개당 제조원가, A의 한 개당 제조원가이니 그래서 직접 재료비 4,000원, 직접 영업비 5,000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A의 한 개당 제조간접비를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위해서 구해주면은 정답을 구할 수 있죠. 자, 계산기 조작입니다. 검사 활동
2000원 나누기 1000개. 그 다음에 A는 600이죠. 즉 2000원 곱하기 1000분지 600에서 60% 주면은 12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리활동은 1500원 나누기 500 그리고 곱하기 300, 즉 500분지 300 60% 하면은 900원이 나오고, 주문 활동 1800원 나누기 800 곱하기 400 해서 800분지 400 2분질이네요. 900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마지막 활동 운반 활동 2000원 나누기 1250 그리고 곱하기 700 해주면은 112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은 4120원이고요. 제조간접비. 그래서 A의 직접 재료비 4000원 플러스 5000원 플러스 4120원 해주고요. 나누기 A의 생산량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10개를 나누게 준다면 한 개당 제조 원가는 1312원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응용 문제가 아니고 일반 형태 문제인데 좀 계산이 좀 다소 걸리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원가 관리에 대한 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객관식 문풀 과정에서 마지막 시간에 푼 바 있습니다. 옳지 아니한 건데 뭐 일부 내용 몰라도 돼요. 자, 1번 뻔히 틀렸죠. 제품 수명 주기 원가 계산, 제품 전체 수명 주기에 의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단기 개념입니까? 장기 개념입니까? 그렇죠. 장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합니다. 이것도 아마 실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 이것이 바로 틀리네요. 정답인 그런 기출문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서 3개 영상을 통해 가지고 관세사 2024년도 기출문제를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예 그냥 모르는 문제 그런 걸 다 빼고 나서도요, 첫 번째 유형 먼저 풀고 두 번째 유형을 남는 시간 투자해서 푼다면 충분히 50점대 60점대 50분 투자해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앞쪽에 배열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먼저 푸셨다면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제 못 풀 수 있고요.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과락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락을 면했다 치더라도 평균 60점을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정법을 실제 시험장에서 멋지게 적용하셔서 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